오메가3 논란 또 터졌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오메가3 처방을 권장하지 않는다, 고용량의 오메가3 부정맥을 유발한다, 이런 논란이 그동안 있었고요. 제가 이 팩트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건강한 사람이 오메가3를 먹으면 독이다, 심장병, 뇌졸중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이 오메가3의 논란, 이번에도 제가 이 팩트 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영양제 만드는 약사 리틀 약사입니다. 이번 기사를 보면 오메가3를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 심방세동 위험이 13%, 뇌졸중 위험은 5% 증가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독약을 먹고 있었다, 쓸데없이 돈만 쓰고 건강에 안 좋은 짓을 하고 있었다, 이런 댓글들 있었는데요. 기사에 인용된 논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자세히 이 연구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등록된 40에서 69세의 약 41만 명을 대상으로 12년간 관찰한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은 각각의 기준을 정하고 오메가3를 섭취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따져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결과값입니다. 자, 복잡하시죠? 우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오메가3를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에 비해 심방세동 발병 위험률 13%가 증가되었다라고 하고요. 뇌졸중 발병 위험은 5% 높아진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적 위험률로 계산한 값이고요. 실제 각각 발생률을 따져보면 느낌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심방세동 발생률은 4.97%, 안 먹었을 때는 4.4%가 발생됐으니까요. 절대적 차이는 0.5% 정도입니다. 또한 뇌졸중 역시요. 안 먹으면 1.4%, 먹으면 1.47% 발생했습니다. 즉 절대적 차이는 0.07% 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상대적 위험률로 따져보면 13%, 5%가 되는 거죠. 물론 생각해보면요, 이러한 발생률의 0.몇 % 차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 연구에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각각 결과에서 이 P값 0.05 이하의 유의미한 결과들만 보면요, 오메가3를 섭취하면 이 부정맥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의 위험이 8% 감소한다, 건강한 상태에서 심부전의 위험은 8% 감소한다,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이 사망 위험률이 11% 감소했다, 심부전에서 사망 위험이 9% 감소했다, 부정맥이 있는 환자가 심근경색의 위험이 15% 감소했다, 사망 위험 역시도 12% 감소했다, 이렇게 다양한 유익한 효과가 더욱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자극적인 기사거리가 된 이 두 가지 연구 결과,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오메가3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처방하지 않는다라는 AHA의 발표,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을 유발한다라는 연구 결과, 둘 다 이번 연구와 반대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번 연구는요, 오메가3의 섭취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그 위험성을 줄이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부작용, 사망률을 줄인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른 연구 결과값은 한 줄로 끝나고 기사 제목은 자극적인 것만 강조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 그리고 어떤 게 맞을 건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질병에 대한 영양제의 임상시험은요, 변수 통제가 동일하게 맞출 수가 없고 연구 설계자의 계획에 따라 이 결과값 정반대로 나올 여지도 많다라는 겁니다. 먹는 식습관, 생활 환경, 나이, 습관, 인종,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떤 오메가3를 또 먹었냐, 얼마나 먹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결국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 역시요, 오메가3의 부작용, 효과의 논란을 다 대변할 수 없고 이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연구진은요, 이거의 한계를 분명히 이 결과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 보충제의 함량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연구 함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 두 번째, 이 연구는요,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인과관계를 다 밝힐 수가 없다. 세 번째, 여러 변수를 조정은 했지만 결과값의 혼동 여부 여전히 존재한다. 네 번째, 사람들의 각각의 행동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이 연구의 참가자 대부분은 백인이라서 다른 인종 집단에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다. 사실 오메가3뿐 아니라
각종 비타민 B군, 영양소 이런 것들이 뭐 암을 유발한다, 아니다, 뭐에 효과가 있다, 없다 수십 년 동안 논쟁은 계속되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양제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고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에 관련된 연구들 결과값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메가3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감안하더라도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드시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떤 오메가3 제품을 드시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산패 위험도가 큰 저급 오메가3만큼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진짜 독이 되는 오메가3는 바로 이러한 산패된 오메가3일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원하시면 네이버 밴드 방문해 주시고요. 블로그 인스타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